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 다리 위에서 돌아보니 원통하고 서럽지만 모두 묻고 가자.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가 내리는 밤, 한강 다리 위. 예순한 살의 심숙자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 차갑지는 않았어요. 한 걸음만 더 가면 다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30년간 병든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기저귀 갈고 약 먹이고 침대에 눕힌 남편을 보며 출근했어요. 청소일,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진 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은행 대출이 막히자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가 원금을 넘어섰고 결국 집까지 빼앗겼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숙자는 찜질방에서 나와 다리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요양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세상에 자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난간에 올라섰을 때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응응해. 아기 울음소리 같았지만 조금 더 컸습니다. 숙자는 난간에서 내려와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쓰레기 더미 사이에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있어요? 숙자는 급히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헐떡이며 내려가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관절염이 심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 비닐 천막 아래 한 아이가 떨고 있었어요. 7살쯤 돼 보였습니다. 옷은 젖어 있고 온몸이 흙투성이었어요. 애야 어쩌다가. 숙자가 다가가자 아이는 움찔 몸을 웅크렸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눈빛이었어요. 괜찮아. 할머니야. 안 때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숙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에 화상 자국이 가득했어요. 지문이 지워질 정도로 심한 화상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붉게 부풀어 있었고 일부는 터져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데려갈게. 응?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숙자의 목에 매달려 조용히 울먹였어요. 찜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구석진 자리에 아이를 눕혔어요. 옷을 벗기며 몸을 확인하는데 손만 화상을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등에 긴 멍 자국, 팔뚝에 담배 자국, 허벅지에 채찍 자국. 누가 이렇게까지.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상처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아이는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숙자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아파. 아들이 열이 나서 울던 날. 숙자는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비 누가 내냐며 소리쳤고 남편은 애 하나 때문에 일을 빠지냐고 화를 냈어요. 결국 숙자는 아들을 집에 두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숙자는 찜질방 로비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아이였어요.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7세 김태준 군 아동보호시설 탈출 후 행방불명. 시설 측은 자해 우려가 있는 아동이라며 즉각 신고를 요청. 숙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해 우려라니 저 화상이 자해라고?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어요. 김태준 군은 생부의 학대로 보호소에 인계되었으나 시설 내 적응 실패로 여러 차례 탈출 시도. 관계자는 위험한 아동이라며. 위험한 아동이라니. 숙자는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저 아이가 위험한 게 아니었어요. 저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위험한 거였습니다. 이 아이를 경찰에 넘기면 다시 그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하지만 내가 데리고 있으면 납치범이 되는 거고. 그래도 이 아이를 다시 보낼 순 없어. 숙자는 결심했습니다. 태준아 할머니랑 떠나자. 숙자는 남은 돈 전부를 털어 중고 트럭을 샀습니다. 20년 된 1톤 트럭, 엔진 소리가 덜컹거렸지만 달릴 수는 있었어요. 트럭 짐칸에 이불을 깔고 태준을 눕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응,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그냥 멀리.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름 모를 시골 마을로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어요. 트럭은 작은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주유비도 떨어졌고 태준이 열이 났어요. 할머니 아파요. 숙자는 마을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이 아이랑 무슨 관계세요? 손자예요. 그런데 왜 주민등록이 안 돼 있죠? 보험증도 없고. 그게 사정이 있어서. 간호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숙자는 태준의 손을 잡고 황급히 보건소를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도망가요? 태준아 할머니 믿지? 네. 그럼 묻지 말고 따라와. 마을 슈퍼에 들렀을 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동 납치 혐의 높아 전국 수배.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울에서 실종된 7세 아동을 납치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전국에 수배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동 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목격 시 즉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화면에 숙자의 감시 카메라 사진이 떴어요. 찜질방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숙자였습니다. 슈퍼 주인이 TV를 보다가 숙자를 쳐다봤어요. 저 사람. 숙자는 물건값을 던지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트럭에 시동을 걸고 마을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경찰이 쫓아오고 사람들이 날 범죄자로 보고. 하지만 태준이는 지켜야 해. 숙자와 태준은 깊은 산속 폐교에 숨었습니다. 전기도 끊겼고 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숙자는 태준에게 물었어요. 태준아, 너 집에 가고 싶지 않니?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거기 가면 또 때려요. 보호소는? 거기도 무서워요. 선생님들이 문제아라고 했어요. 약 먹이고 방에 가둬놓고.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 버리지 마요. 저 착하게 할게요. 말 잘 들을게요. 숙자는 태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딜 가겠니? 우리 태준이 안 버려. 진짜요? 진짜. 태준은 숙자의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폐교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약도 필요했어요. 숙자는 근처 작은 마을의 식당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뭐 드릴까요? 식당 주인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인상이 세 보였습니다. 김치찌개 둘이요. 공기밥 많이 주세요. 주인은 태준을 쳐다봤어요. 손자? 네. 그런데 왜 손이 저래? 태준의 화상 자국을 본 거였습니다. 숙자는 당황했어요. 넘어져서 화상 입었어요.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주인은 계속 숙자를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숙자는 직감했어요. 태준아, 빨리 먹어. 네, 지금 당장. 식당을 나서는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이에요. 트럭 탄 로파. 마을 사람 하나가 소리쳤어요. 숙자는 태준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헛돌았어요. 아, 제발.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겨우 시동이 걸렸어요. 경찰차가 따라왔습니다. 숙자는 산길로 트럭을 몰았어요.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길을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태준아, 잡아. 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앞에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경찰 2명이 도로를 막고 서 있었어요. 정차하세요. 숙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차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아이도.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태준이를 다시 빼앗기는 건가? 그런데 그때 뒤에서 한 여자가 달려왔어요.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주인은 경찰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어요. 경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확인했어요. 경찰은 숙자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차가운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숙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심숙자 씨 아동 유괴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태중 군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한강 다리 밑에서 아이가 버려져 있었어요. 버려져 있었다고요? 네. 쓰레기 더미에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어요. 화상에 멍에. 형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안 하고 데리고 도망 다녔습니까? 신고하면 저 아이를 다시 학대하는 곳으로 보낼 거잖아요.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요? 법이 저 아이를 지켜줬나요? 숙자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 아이 손 좀 보세요. 지문이 다 지워졌어요. 등에는 채찍 자국, 팔에는 담배 자국. 그게 보호소에서 생긴 거예요. 형사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조사해봐야 알 일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불법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닌 게 문제입니다. 숙자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형광등만 깜빡이는 방. 태준이는 어디 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처럼 또 지켜주지 못했네. 그날 밤 숙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형사가 유치장 문을 열었습니다. 심숙자 씨 나오세요. 왜요? 석방인가요? 아니요. 면회 왔습니다. 조사실로 나가자 식당 주인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주인은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신고했어요. 하지만 주인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서류에는 아동보호시설의 내부 고발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설 내 아동 학대 의혹, 직원들의 폭력, 약물 과다 투여, 격리 감금, 김태준 외 3명,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흔적. 주인이 말했어요. 저 사실 저도 그 보호시설에서 일했어요. 10년 전에.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신고했더니 오히려 제가 쫓겨났어요. 그럼 할머니가 태준이를 데리고 도망 다니는 걸 보고 처음엔 범죄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태준이 손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저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주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증인으로 서겠어요. 심숙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기자들, 시민단체 사람들, 그리고 그 식당 주인.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심숙자는 아동유괴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타인의 자녀를 데리고 도주했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무료 변호를 맡아준 젊은 변호사였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아동보호시설의 내부 고발 자료입니다. 김태준 군을 포함한 여러 아동이 시설 내에서 심각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또한 김태준 군의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3도 화상은 시설 입소 이후 발생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태준 군 본인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체구에 태준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태준 군, 심숙자 할머니를 알지요? 네.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대했나요? 태준은 숙자를 바라봤어요. 숙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처음으로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보호소에서는 제가 문제아였어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약 먹이고, 방에 가뒀어요. 손은 뜨거운 물에 강제로 담가서 생긴 거예요. 버릇을 고친다면서. 검사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너를 데리고 도망 다닌 건 불법이야.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구해줬어요. 다리 밑에서 죽어가던 저를 안아줬어요. 태주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지팡이였어요. 손으로 깎아 만든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지팡이.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할머니 무릎 아프잖아요. 이 지팡이로 기대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태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지켜준 사람이에요. 저를 사람처럼 봐준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제 진짜 할머니예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시간 후 판사가 돌아왔습니다. 피고인 심숙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숙자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동기와 김태준 군의 증언,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사는 잠시 멈췄어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다만 김태준 군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태준 군을 위탁가정에 배치하도록 명령합니다. 숙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재판장님, 제가 태준이를 맡을 수 있을까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숙자 씨에 대한 위탁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시 태준 군의 법적 보호자로 지정하겠습니다. 3개월 후 한강 다리 위. 그날 그 자리. 숙자와 태준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에는 그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어요. 숙자는 그 지팡이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응, 여기. 할머니 그때 왜 다리에 올라갔어요?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도 죽고 싶었어. 왜요? 힘들어서. 세상이 너무 무거워서. 태주는 숙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할머니도 저처럼 외로웠어요? 응.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데 말이야. 숙자는 태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도 태준이한테 구해진 것 같아. 정말요? 응. 할머니 혼자였으면 진짜 끝이었을 거야. 그런데 태준이가 있어서 할머니도 버텼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던 바람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태준이 지팡이를 흔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지팡이 이름 뭐로 할까요? 이름? 네. 할머니랑 저 둘 다 버티게 해주는 지팡이니까. 숙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함께는 어때? 혼자는 무너지지만 함께면 버틸 수 있다는 뜻으로. 좋아요. 둘은 다리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아래로 한강 물이 흐르고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바람은 또 불 거야.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숙자는 태준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 끝에서 우리가 만났네. 네, 할머니. 이제 함께 걸어가자. 네. 둘은 다리를 내려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함께